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법이란 인사 컨설팅 서울 본사 달리는 노무사 이윤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꿈은 크게 없었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 심화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교육대학을 가봤더니 예체능에 되게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피아노를 친다던가 야구를 해야 된다던가 제가 잘 못하는 그 과목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고 2학년 때 난소무록을 발견하게 되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내 꿈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너무 현실에 타협한 거에 대한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법대를 가고 싶었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기간 중에 IMF가 터졌어요. 생활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대구교육대학도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학비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살에 결혼을 했고요. 25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학생이었고요.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만들었고요. 저도 딸이 돌부터 1년 남짓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남편이 취업을 하면서 아이를 제 손을 키우고 싶었어요. 전업주부가 되어서 아이를 케어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에 첫 딸을 놓았고요. 2004년에 아들을 놓았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이의 학습 매니저 같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아이의 학습 스케줄을 제가 다 짜서 집에서 제가 스스로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에 되게 열렬인 엄마였어요. 아기 때부터 엄마표 교구를 만들거나 유아 카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한다 그런 걸 이제 업로드하면 다른 분들이 보고 좋아해 주는 것도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엄마표로 아이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그게 엄마표 영어가 돼서 계속적으로 영어 공부도 시켰고 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업주부가 되면서 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인정받고 하는 게 제 성적표 같았어요.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 같아요. 몰두하고. 지금 생각했을 때 그게 그렇게 막 건강한 엄마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 인생이 큰 거여서 저는 드라마도 보지도 않았고요. 애들 저녁 시간에 딱 저녁 먹고 나면 3시간씩 저희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랜대로 학습을 딱 시켰었어요. 엄마로서 삶이 막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고 혼자로서 저를 생각하는 저 자체가 모성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그것도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를 좀 질타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케어를 못 받아서 제가 좀 강박적으로 24시간 내내 아이 옆에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아이가 눈을 돌려봤을 때 제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로 계속 있고 싶은 마음도 더 컸던 것 같아요. 큰아이의 학교 성적이 제 성적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루는 게 없으니까 제 이름으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둘째는 아들이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실수는 있었지만 이제 열심히 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제 삶이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놓으면 키워주고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41살 때 별거를 시작하고 이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41살 먹은 여자가 전업주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 컸죠. 너무 막막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엄마표 영어로 아이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방송대 영어 영문학과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 이력을 가지고 유아 영어 방문 학습지랑 출강 강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손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정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100,000원이라도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그 생활이 좋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자기 손으로 벌어야 되는구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네. 강의를 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네. 또 다른 가능성을 보기도 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침에 태워다 주고 11시 반에 태워오면 됐었어요. 태워주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태우러 가고 그런 생활을 했고 둘째는 아빠랑 있었기 때문에 제가 케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에 대한 미안함, 하루도 떼놓고 못 살 것 같은데 사라지는 미안함, 너무 우울감이 커서 눈 뜨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냥 없어지면 좋겠다, 소멸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아예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학교 보내고 바로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일하러 가고 4시에 유치원 출강이 끝나면 한 1시간 정도 김밥 같은 거 먹고 5시부터 다시 영어 학습지 방문 9시 정도 마치고 11시 반까지 학교 앞에 기다렸다가 픽업하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계속 가는 거죠. 영어 출강 강사 정말 액티비티하게 춤추고 노래하고 파워풀하게 해야 돼요. 유쾌한 상황이 못 되는데 그 에너지를 끌어내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게 항상 두려웠고, 내가 이거를 완전히 잘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 항상 생각은 했어요. 다른 일을 할 만큼의 여유는 없었으니까 컴플레인이 오면 바로 선생님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교구를 되게 많이 만들고 많이 노력하고 율동도 막 연습을 많이 하고 톤을 올리기 위해서 항상 이동할 때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톤을 올리려고 되게 애썼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죠. 조금 벌고 조금 쓰는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라톤도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가 워낙 책 좋아하니까 책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워낙 많으니까 존재감 없는 먼지라고 해야 되나요?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딸이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돼요. 제가 제 일을 시작하면서 딸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기 공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잘해줘가지고 서울대 합격을 했고 너무너무 기뻤죠.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 아이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아이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방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오픈하는 거였으니까 기자재도 사고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공부방 오픈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 딸한테 한 일주일 정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계속 심각해졌어요. 딸이 가도 공부방도 못하니 같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줬고, 포항을 천천히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원룸에 얹혀있는 입장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딸한테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포항에 있는 전세를 정리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주거가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급속도로 도시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신림쪽의 거리가 이렇게 담배꽁초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내 존재가 저렇게 짓이겨진 담배꽁초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망했다, 이혼하지 말걸, 이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좀 힘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서울에 와서 처음 했어요. 제가 공인노무사라는 직업 자체는 포항에 있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직업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인지만 있다가 서울에 있는 독서모임을 나갔는데 고용노동부 이제 구급 공무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공인노무사 1차 공부를 하고 있다, 5, 6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정말 샅샅이 뒤져봤어요. 1차를 시험을 도전하려고 하더라도 공인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2020년 4월에 탭스를 공부를 해서 인증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인증 점수는 만들었지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바로 먹지는 못했었어요. 서울에서도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구인 광고 같은 걸 알아봤는데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유아영어 강사 일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알아보다가 서초에 있는 유아영어 센터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사투리 쓰는 영어 선생님이고, 그게 특히 유아들이니까 엄마들이 유아들이 영어를 배우러 와서 사투리를 배울까봐 저에 대한 컴플레인이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났습니다. 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다시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교재를 거의 통으로 외웠었고요. 사투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연습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그냥 계속 살 수 있으면 공부하지 않고 유아영어 가르치면서 살아볼까라는 마음도 들었었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잘하는 일은 아니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공인노무사라는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45살에 공인노무사 공부를 시작했고, 법학이랑 경영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시간이 우선은 너무 절박하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11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퇴근을 하면 한 7시 정도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한 5시간 공부하고 자고 다시 또 5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공부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공부하고, 그런 루틴으로 공부했습니다.
딸이랑 같이 있고 이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강제적으로 대학동에 있는 원룸에 3개월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경제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근처에 이제 학원이 있으니까요. 학원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원룸이라 해봤자 되게 작은 공간이고 방음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너무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나이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솔직히 너무 비참했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퇴근해서 그 대학동에 오르막을 오르면서 그 2,000원짜리 김밥을 한 줄 사서 그 오를 때 근데 진짜 안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겨울에 그 생각이 나요. 올라갈 때 이거를 지금 하는 게 맞나?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바뀔 게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목표는 2021년 5월에 1차 시험과 8월에 2차 시험을 동시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합격을 목표했기 때문에 2차 공부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대면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통화 스터디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할 수 있는 스터디는 다 했습니다. 기상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노동법 통화 스터디, 경영, 인사 관련해서 통화 스터디, 전화로 할 수 있는 스터디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는 1차 민법, 2차 공부만 했고요. 3월 들어서 1차의 민법 제외한 다른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3월도 그래도 2차의 과목 비중이 훨씬 높았고요. 4월에 들어가서는 1차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시작했고 4월 말에 1차 모의고사를 봤더니 떨어질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식으로 하면 1차를 떨어져서 내가 올해 2차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일주일 정도는 2차에 대한 과목을 다 놓고 1차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전략을 1차는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60점만 맞자, 틀린 거를 잘 골라내자, 아니면 맞는 것을 잘 골라내자 이런 전략으로 공부했습니다. 2021년 5월에 1차 시험을 쳤습니다. 민법이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1차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민법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1차 시험장에서 나왔고 집에 와서 답안지가 나왔어요. 가채점을 하면서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40점이 안 되면 2차 준비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헛공부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채점을 했고 다행히 56점 나와서 과락은 아니구나. 전체적으로 매겼을 때 60점 이상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차 합격을 하긴 한 순간 다행이다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참 오만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오만함으로 그렇게 끝까지 2차를 붙들고 2차 시험을 이렇게 좀 허술하게 했던가? 식은땀이 쫙 흐른다고 하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일을 주 5회로 하면서는 절대로 2차를 합격할 수 없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어요. 일하는 걸 주 2회까지 줄였습니다. 거의 하루에 15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5시에 문을 열거든요. 5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켜는 사람이 되자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4시 반 정도에 기상해서 세수도 하지 않고 눈곱만 떼고 마스크 끼고 스터디 카페 가서 5시에 불 켜고 10시 반까지 스터디 카페 있다가 집에 가서 12시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고 출근하는 날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5시에 가서 11시까지 공부하고 빨리 준비해서 출근하고 7시 정도에 다시 스터디 카페 오면 잠이 와요. 그때는 서서 공부했습니다. 잠을 극도로 줄였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체력이었거든요. 마라토너여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을 좀 줄여도 내가 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버텼고 잠이 올 때는 책상에 엎드려서 한 20-30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달리기는 주 2회를 했고요. 한 번 할 때 4km만 달렸습니다.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컨디션도 좋고 공부에 더 도움이 많이 돼서 딱 키로수 4km 이렇게 달렸습니다. 짬짬이 합격 주기도 읽었거든요.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은 법학 전공이라던가 경영학 전공이라던가 20대라던가 전업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동차는 불가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인데 안 할 수 없었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대충 할 수도 없고 다른 걸 할 수도 없었거든요. 불가능한 거 알겠는데 불안감을 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채웠어요. 정말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노무사로서 필드에서 적응하고 경제생활 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너무너무 불안감이 컸어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미래일기 쓰기였습니다.
1년 후에 있는 저를 상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나는 노무사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시기에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1년 후에 내가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계속 썼어요. 쓰면서도 이거 자기 부질없다 뭐하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계속 썼어요. 2차 공부는 정말 저는 스터디 정말 모든 스터디 다 했거든요. 같이 동아 스터디 하는 분인데 민폐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밸런스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공부를 2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하신 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보다 확실히 공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좀 맞춰서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모의고사 계속 치거든요. 주말에 제 원칙이 내가 백지를 내더라도 오픈북 하지 않는다. 공부를 계속 하면서 구토감이 나더라고요. 모의고사 치고 오면 위경련도 나고 오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랬었어요. 거의 못 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완전 다른 얘기를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괴감도 너무너무 컸었거든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채워나가는 느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저를 붙들었던 게 마라톤을 할 때 촛불을 4시간 22분이었는데 그 4시간 22분을 똑같은 속도로 달렸어요. 제 시험도 그런 속도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똑같은 속도로만 달리면 5% 안에 들 거야. 그런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공부하는 게 젊은 수험생들 눈치도 보였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 수험할 때 제 자신을 탱크라고 생각했거든요. 탱크들이 응하면서 자잘한 돌이나 잡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때는 그런 거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사진을 앞에 두고 공부했었거든요. 아 이거 합격해서 우리 둘째한테 멋진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였고 큰아이는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공부하는 걸 보면서 인정해줬죠. 지지를 많이 했고 응원해줘죠. 제가 그 농담으로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 하루는 딸아 엄마는 소원을 이뤘다. 엄마는 20대 때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 이렇게 40대 중반에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20년 만에 꿈을 이룬 것이다. 이러니까 저희 딸이 웃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들이 나는 이게 기회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16페이지를 이거 어떻게 채워 하다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16페이지를 엉성하게 채워갔고 점점 2차가 다가올수록 막 쓰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 시간들이 헛되진 않구나 이런 생각했었죠. 2021년 8월에 2차 시험을 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보는데요. 토요일날 노동법이랑 인사 노무를 치는데 제가 나름 잘 쓴 것 같았어요. 근데 이튿날이 행정적에서 1문이 50점짜리인데 75% 썼을 때 아 이거 잘못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점 이탈이다. 시간을 봤을 때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 논리로 쭉 쓰면서 아 나 시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조직도 떨어졌지만 16페이지는 다 채운다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이제 손이 덜덜 떨리니까 자꾸 이제 잘못 썼죠. 그래서 그때 정말 화이트 많이 쓰면서 겨우겨우 16페이지 채웠고 무조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이 시험이 정말 동차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 다시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일을 다시 좀 늘려야 되겠다. 시험 발표 때까지 우선은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달렸으니까 결과를 받아보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쉬면서 일을 계속 늘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에 2차 발표 날에 9시 1분쯤에 카톡이 온 거예요. 불합격자한테도 카톡을 주나? 이러면서 이제 그 카톡을 딱 봤는데 이윤정님 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카톡 문자를 봤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진짜?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10개월 공부를 했잖아요. 진짜 이게 내가 합격한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제까지 나의 불운을 상쇄할 만큼 모든 운을 여기로 신이 있다면 몰빵해 주셨나 보다. 운이 작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인생의 운을 여기서 다 당겼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우스개로 딸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수업하면서 친구들 엄마는 다 너희한테 뭐가 되라고 하지 나는 엄마가 한번 돼볼게. 엄마 한번 해볼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암시 같은 거였거든요. 내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아니라 합격 소식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저희 딸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공인노무사 합격했어. 그러면 친구 중에서도 공인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친구들이 다들 엄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딸이 집에 와서 해주는 거예요. 엄마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엄마 너무 대단하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만큼 딸이 친구들한테 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기뻤어요. 합격하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 곧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수습처를 구할 수 있을까?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수습 공지가 올라오면 열심히 지원서를 날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1월에 집체교육 마지막에 수습 합격 통지를 받아서 2월부터는 테러엔로에 있는 노무법인에서 수습 과정을 마치고 7월부터 23년 2월까지 채용 노무사로 있었습니다. 채용 노무사로 1년 남짓 근무를 하다가 2024년 5월에 노무법인 넌 인사 컨설팅이라고 노무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지금 성수역 인근으로 사무실 이전을 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개업할 때 너무 막막해가지고 눈 뜨면 그냥 암흑이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문사도 없고 일도 없고 어떻게 나를 알릴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컸습니다. 비즈니스 모임도 하고 대표님들이 소개도 오고 1호 자문사, 2호 자문사, 자문사가 하나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갔을 때 잘 상담을 해서 계약서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영업할 수 있구나. 스스로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스스로 믿게 된 거죠. 그 시기는 잠들어서 꿈에서도 일 생각하고 눈 뜨면서도 일 생각하고 계속 일만 생각하는 시기들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성장을 해서 지금 사무실 이전도 했고 직원도 채용하고 다른 노무사님이랑 협업도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겠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경험은 아니거든요. 제 인생이 그런 경험치가 있고 이것들을 제가 노무사로서 잘 풀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운 좋게 50이 돼서 가진 거잖아요. 되게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무사를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하는 힘, 될까 안 될까 보다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 했던 힘들이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합격이라는 결과치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뒷받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멘탈 관리적인 면에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인 면에서는 1차의 시험 성격과 2차의 시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공부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동차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결정은 수험 생활도 힘들었지만 그거보다는 그 노무사 공부를 시작한 결정이에요. 내 나이와 내 위치성을 봤을 때 시작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더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노무사가 합격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 공부라는 걸 해보자 라고 도전한 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금의 제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거를 하루하루를 열심히 채웠더니 노무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됐고 개업을 해서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력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20대, 30대, 40대보다 지금이 가장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도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노무사이지만 제 70대는 노무사보다는 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 90이 됐을 때 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호기심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마음은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노무사 합격하고 가장 고마운 건 딸이죠. 딸이 제가 힘들 때마다 저에 대해 정립을 새로 해줬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은 엄마일 거야 이런 식의 피드백을 해줬고 노무사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딸이 엄마 나이도 많은데 왜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해 이렇게 말했으면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저를 가장 잘 아는 딸이 엄마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제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노무사로서는 노무법이라는 인상 컨설팅이라는 법인을 단단한 법인으로 성장해서 저의 노무 자문을 받는 기업체와 근로자분도 다 만족할 수 있는 다시 찾는 그런 노무법인 진짜 능력 있어 그런 얘기 듣는 노무사 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삶을 잘 표현해서 나누고 싶거든요. 이것들이 좀 선함으로 펴져져가지고 저 또한 제가 되게 힘들 때 누구의 한마디, 누구의 검지, 누가 손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것들을 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다리나 태주나 엄마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 서로 되게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도전하고 공인 노무사가 되어서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되었어.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냐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엄마 나이가 됐을 때 삶의 시련이 왔을 때 엄마는 이런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의 경험치가 너희들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열심히 살게. 사랑해 다리나 태준아.